안녕하세요. 3본 오름 국어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영쌤입니다. 저는 이제 오름 교육의 대표이자 오름 국어 학원의 원장으로 지금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1월 21일이죠. 우리 군포 지역 내 학생들의 고등학교가 발표가 되는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도 오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또 이제 방문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딱 이 시점에는 우리 아이가 진학할 학교가 과연 어떨까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때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영상 설명회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또 바쁘시고 해서 오늘 못 오시는 분들, 또 학원을 조금 알아보고 싶었고 군포고 국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궁금했는데 이게 좀 시간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 설명회를 통해서 군포고에서 국어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등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상 설명회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달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는 이제 그 범위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학부모님, 학생들이 보는 거다라고 하면은 제가 당연히 모든 정보를 다 드릴 수 있는데 또 그 이상의 분들이 또 보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계속 수업을 할 때도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영상 설명회에서는 최대한 필요한 정보는 꾹꾹 눌러드리되 조금 더 심층적이고 또 이제 저만 알고 있는 어떤 군포고의 꿀팁은 저희 학원에서 또 공개를 할 수 있으니 나중에 필요하다면 또 심층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일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부터 하면서 설명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오름교육의 대표 그리고 오름국어의 원장 김가경 강사이고요. 이전에는 제가 평촌 학원가에서 수업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촌 메가스터부터 러셀 평촌까지 이제 평촌 학원가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왔었고요. 제가 그곳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약 40개 학교 정도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군포 학생들이 꽤 많았었고, 또 저도 이제 군포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다 보니까 이곳에서 개원을 한 지 지금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꽤 많이 익숙하고 또 마음도 많이 편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에서 수업을 좀 이제 몰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매진하여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너무 자랑인 것 같아서 말하기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좀 강의를 해왔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22년에 러셀 평촌에서 강의를 런칭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평촌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메가스터디 러셀 평촌 학원가에 있는 학원이고요. 강의를 런칭하고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이 PK 영역이라는 게 재학생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고1부터 고3 학생들이 수강하는 영역이 PK 영역인데 이제 고등부 재학생 영역에서 수강생이 1위였습니다. 이게 이제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통합하여 수강생이 1위였고요. 제가 이제 방학 특강 기준으로 한 200명 정도의 학생 그리고 정규 과정 내신 기간이죠. 내신 기간에는 150명에서 170명 정도가 제 강의를 수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수강을 하는 강사라고 한다면 강의력이나 콘텐츠,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시다라고 제가 좀 당당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러셀에서 이제 만났던 많은 아이들이 성적도 많이 상승하고 또 우수한 성적을 배출한 사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졸업생 친구들이 이제 의대나 서울의 주요 대학에 이제 합격한 경우가 매우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이제 후배들이죠. 후배들에게 제가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설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우수한 아이들이 왜 제 수업을 들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은 사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도움을 받고 보통은 이제 저를 만났던 아이들이 고1 때 저를 만나면은 고3 때까지 수업을 좀 이어서 수강을 하는 편이고요. 수능 보는 그날까지 제가 딱 수능 보기 직전 일요일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끝까지 수업을 듣는 이유는 아무래도 강의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옳은 국어를 보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설명회는요, 이제 영상 설명회로 진행되는 만큼 또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것, 또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앞뒤로 넘겨보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오셔서 하는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제 바로 라이브로 시작이 되고 이제 끝나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하죠. 근데 영상 설명회는 이게 영상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어디까지 풀어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학부모님과 학생들만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주변에 또 어떤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꿀팁, 전략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까 그 선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오늘은 도움이 되는 선에서 꼭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조금 더 심층적인 자료, 좀 더 세부적인 전략 이런 것들은 좀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영상 설명을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셨던 것들은 많이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이제 러셀 평촌에 있을 때도 메가서드에 있을 때도 사실 설명을 되게 많이 했다 보니까 이런 설명회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제가 이걸 보고 계신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많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면요. 고등학교 내신 출제 경향부터 해서 학년별 국어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군포고 예비고 1 설명회죠. 그래서 군포고의 선행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오름 국어 학원에서는 지금 겨울방학, 겨울학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왼쪽에 보면요. 천차만별의 시험 경향, 그러므로 전략도, 방법도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가 똑같은 고1이 아니고요. 학교마다 경향이 너무 다르고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중등부 국어 과정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사실 저를 만나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국어를 되게 잘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이상하게 국어에서 발목이 잡혔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국어를 잘했던 이라고 여기에 쭉 이렇게 줄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기에 중등부 국어 시험은 난이도가 너무 낮고요. 평가하는 부분이 너무 적어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국어 점수가 높았다고 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면 조금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아이의 고등학교 국어 점수를 보고 우리 애가 잘했는데 왜 그러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매우 성실하게 국어 과목을 잘 챙겼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무언가 지금 조금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국어가 70점대로 떨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어머니들께서 깜짝 놀라세요. 국어가 한국어인데 어떻게 70점대의 점수가 나오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흔한 일이고요. 오히려 70점대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저를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처음 국어학원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50점을 맞았어요, 40점을 맞았어요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워낙 많은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그 정도도 굉장히 흔한 일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중학교하고는 완전히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나가고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평가 문제집을 풀고 나면 그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출제 범위도 교과서로 명확하고 문제도 변형 문제가 평가 문제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성실하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인 거죠.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면 100점, 조금 덜 꼼꼼하면 90점대. 조금 성실하지 않았다면 80점대 이렇게 점수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A 성취도 평가가 40%에서 50%까지 들어가는데요. 고등학교로 오면요. 교과서를 정말 많이 안 봐요. 그럼 어머님들께서 반문하세요. 교과서 안 보면 뭐 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학교에서는 유인물을 많이 나눠주고요. 부교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요. 학교마다 출제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군포고나 수리고는 수능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반면 예전에 이제 군포중앙고, 흥진고, 용호고, 삼bun고는 내신형이 많이 출제가 되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국어는 수능형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제 스타일 같은 것들도 다를 수 있고요. 제가 여기다 별표와 형광펜을 쳐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우지 않은 부분이 출제된다라는 거예요. 이 배우지 않은 부분은요, 저희가 외부 지문이라고 부르거든요. 한마디로 교과서에도 없고 유인물에도 없고 부교재에도 없는데 그냥 우리 아이 시험지에 시험 당일날 그냥 불시에 출제된 게 바로 외부 지문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국어의 가장 고유한 특성은요, 배우지 않은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1등급 평가가 이건 1호 교육과정인데요. 그 당시에 4%였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1학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 교육과정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완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1등급이 10%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쉬운 걸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시 관련 담당 선생님과 좀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정확한데요. 일단은 1호 교육과정.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에 올라가고 3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은 여전히 4%가 1등급제고요. 그래서 9등급제로 들어가고 이제 지금 고1에 올라가는 아이들은 10%가 1등급에 들어가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받았던 A 성취도 평가보다는 훨씬 좁은 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A 성취도 평가를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그게 1등급에서 4등급에 분포하니까 사실 중학교 성적으로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을 점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과연 국어를 뭘 배우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국어라는 과목이 한국어로 이루어진 과목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우리말인데 뭐 좀 어렵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언어고요. 국어는 학문이다 보니까 명확히 국어에서도 배우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이제 학년별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1호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다 1호 교육과정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국어 1학년 학생들은 국어 교과서로 배우는데요. 이 교과서를 1년 내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학기별로 교과서가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보통의 학교들은 2학년 1학기에 문학을 하고요. 2학년 2학기에 독서를 하고 3학년 1학기에 언어와 매체를 하고 3학년 2학기에 화법과 작문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은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군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교과서가 2학년 1학기는 문학 교과서다. 다만 학교마다 출판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출판사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고요. 사실 이 출판사가 안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학교에서 조금 다르게 갈 때도 있다 보니까 작년과 똑같은 교과서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서 교과서에 관해서 공지사항을 올려줄 때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1호 교육과정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1호 교육과정에서는 과연 1학년, 2학년, 3학년이 뭘 배웠는지를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과서를 1년 동안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국어 교과서에는 문학과 독서, 문법, 화법, 작문이라고 해서 국어에서 출제되는 모든 영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건데 사실상 우리 학생들의 시험 범위는 문학과 문법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는 화법과 작문과 독서를 거의 출제도 안 하는 뿐더러 수업을 안 나가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유는요, 냈을 때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문학과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선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문학의 기본기, 문법의 개념을 다져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혹 이제 부모님들께서 고전 문학이 어렵다던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요, 고전 문학은 보통 후반부의 교과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2학기 때 출제가 대부분 많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중학교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현대문학 위주로 현대문법 위주로 진도를 나가다가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난이도를 높여서 고전문학, 고전문법이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전문학이 어렵다던데 여름방학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굳이 무리해서 문학 문법 개념 기본기도 안 갖춰져 있는데 고전 문학 한다라고 하면 저는 완전 반대하는 편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문학과 문법의 기본기를 잘 다지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중학교 때 조금씩 배워본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안 보고 2학년 때부터 시험을 조금 보긴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처럼 중요하게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다 보니까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문학 개념, 모든 문법 개념을 지금 겨울에 한 바퀴 다 정리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기마다 교과서가 바뀐다. 3학년 때는 주로 학교 교과서를 쓰지 않고 수능 특강을 본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의 설명회이기 때문에 2학년, 3학년은 또 나중에 좀 변화하는 과정에 맞춰서 그때 참 탐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 교육과정, 그쵸. 이제는 정말 우리 예비 고1 학생한테 필요한 자료인데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조금 변화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이고요. 사실 바뀌는 게 물론 크죠. 크지만 큰 듯 작은 듯 합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공통국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국어가 1학년 친구들이 이제 모든 그런 국어의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국어 교과서를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문학과 문법과 독서와 화법과 작문을 배운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이 교육 과정에서는 공통국어로 바뀌었어요. 내용은 똑같고요. 다만 1학기에는 공통국어 1, 2학기에는 공통국어 2를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 매체가 추가됐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언어와 매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체는 우리가 익히 아는 매체에서의 국어 사용을 점검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대중매체라고 하면은 TV, 인터넷, 신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국어를 어떻게 쓰냐 이걸 보는 게 매체인데 이게 이제 1호 교육과정에는 없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매체가 없죠. 네, 여기에 이제 매체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국어에서는 문학과 독서, 문법, 화법, 작문, 매체까지 추가되어 있는 교과서가 이제 1년 내내가 아니라 한 학기마다 교과서가 하나씩 나와서 2권을 배우게 된다. 근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목차 다 확인했거든요. 새롭게 출판되는 교과서의 국어 그 목차를 다 확인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문학 작품의 종류만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유능길에 장마가 실려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른 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이야기니까 크게 아직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뀌는 건요. 공통국어 교과서로 1학기, 2학기가 나가고 두 번째는 이제 1등급이 10%가 됐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근데 사실 4%였는데 10%가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전국 단위로 다 똑같이 10%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이의 1등급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솔직히 대학 입장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의 아이들은 4%의 1등급이었는데 이제는 10%의 1등급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옛날만큼 우수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평가 요소들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지금은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1등급의 가치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1등급 외에도 어떤 우수한 점을 갖춘 아이인지를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이번 교육과정의 관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입시랑 관련된 것들을 계속 틈틈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 오름국어에서도 이제 입시로 전문적인 선생님들을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을 모셔서 설명회나 또 이제 어떤 자료나 양질의 어떤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건 또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많은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아셨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고등부에서 그럼 과연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앞에서 1호 교육과정이 이렇다.
이 교육과정이 이렇다라고 말을 이렇게 좀 드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늘 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언니.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죠. 그리고 1등급 제도도 조금 개편되죠. 교과서도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건요. 이 2025년에 들어서 군포고 선생님, 용호고 선생님, 삼봉고 선생님, 그리고 수리고의 선생님, 군포중앙고, 흥진고의 선생님들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 나실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발령이 되겠지만 기존의 선생님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국어에 있어서 천지개벽할 만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개편되는 건 맞지만 이전에 우리 학교의 이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험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진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등부 선행, 특히 군포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이전에 군포고 1학년 시험 범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여기 왼쪽에 사진이 보이시죠? 이게 실제 이제 저희 학생이 학교에서 사진을 찍어 와서 저한테 이제 전송했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텍스트로 옮겼는데요. 군포고는 이제 교과서를 지금 보고 있고요. 2-3단원, 3-3단원, 3-4단원, 4-2단원, 5-1, 5-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붙여보자면 2-3은 대화죠. 말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화법 영역이고요. 3-3 결혼은 이제 희곡, 연극 대본이고요. 3-4 반통의 물은 수필이라는 교술갈래, 문학작품입니다. 그리고 4-2 한글 맞춤법은 문법 영역에 속하는 파트이고요. 5-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제목이 좀 웃기죠. 이거는 이제 독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설명문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5-2는 전시의 공간을 빌려라라고 해서 내가 전시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빌릴 수 있을까 협상하는 과정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화법 영역입니다. 그럼 지금 군포고는 화법과 문학과 문법과 독서를 아주 그냥 이렇게 골고루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인물이 들어갑니다. 군포고에 이게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이제 고1 학력평가 기출 전체가 들어가요. 이게 보통 이런 느낌입니다.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전년도 3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전년도 6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전년도 9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는 전년도 11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짝지어서 매 시험마다 모의고사 기출이 전체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요. 아주 일부만 빠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전문항이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포고는요, 이게 몇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형화된 시험을 띄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고등학교는 교과서 활용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군포고는 되게 많이 보죠. 네, 군포고가 되게 특징적인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촌학원가에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2024년 2학기 기준으로 학교를 40개를 내신 대비를 했어요. 그중에서 이 교과서를 전범위를 거의 다 보는 학교는 군포고, 그리고 과천의 과천유고, 수원의 남고인 동원고, 그리고 안양의 남고인 양명고, 이 정도가 거의 교과서를 다 보거든요. 40개 중에 약 4개밖에 없어요. 거의 다른 학교들은 교과서를 띄엄띄엄 보거나 아예 안 피는 학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군포고의 가장 특징은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참고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다른 학교와 달리 교과서를 전체 다 활용한다. 다만 유인물 범위가 있죠. 교과서 외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 유인물이 꾸준하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외부 지문은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모든 고등부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지에 우리 아이가 배우지 않은 문학작품이 불시에 출제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군포고는 시험이 좀 쉬울까? 아니죠. 아시다시피 군포고는 이 군포 지역 내에서도 내신 관리가 가장 힘든 학교로 알려져 있죠. 군포고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도 외부 지문도 많고요. 물론 있어요. 굉장히 악명 높았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떤 선생님이셨냐면 모의고사의 독서 지문이에요. 보험과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것을 변형해서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내는 거죠, 내신에서. 근데
독서 지문 마지막에 문단 하나를 본인이 쓰신 거예요. 정말 덧붙여서.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인 선생님이셨습니다. 되게 문제 어렵게 내고 정말로 와 이렇게까지 낸다고 할 정도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셔서 그분이 2023년 말 이제 2023년이 끝날 때 퇴직을 하셔서 2024년부터는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군포고 시험지가 아주 매운맛에서 조금 매운맛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군포고 시험지가 좀 유난히 쉬워진 해가 2024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쉬운 건 아닙니다. 이전에 너무 어려웠었고 조금은 쉬워졌지만 군포고도 기본적으로는 수능형 문항을 띄고 있고 좀 난이도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국어의 기본기 학습을 굉장히 잘 갖춰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에 있어서 기본기는 문학개념어, 문법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늘 학습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요. 문학과 문법 위주의 문항이 출제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자. 그리고 유인물 범위, 외부 지문이 등장하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면 내가 국어에 있어서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숙지해야 됩니다. 근데 국어에 있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외워서 공부하는 게 안 먹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교과서 범위 열심히 보고 평가 문제 열심히 풀면 점수가 잘 나왔던 시기가 매우 많겠지만 이제 고등부에선 전혀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는 문학 작품도 해석할 수 있으려면 문학 개념어에 대한 학습이 매우 필요하고요. 내가 문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자기만의 어떤 방향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를 대처하는 능력도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이제 수능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지를 계속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중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접해본 적이 많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형 문항에 익숙해져야 된다. 라는 것들을 좀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군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많이 어려우니 우리 아이들이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겹죠? 문학개념어, 문법, 그리고 글 읽기를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름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할까? 제가 당연히 앞에서 강조한 게 있는데 강조한 것들을 수업을 하겠죠. 자, 보시면요. 일단은 문학 개념어 수업이 여러 개 깔려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엄청 강조 많이 하죠. 문학 개념어가 2학년, 1학년, 그리고 통합으로 이렇게 3번 깔려 있습니다. 수업은 모두 다 내용은 동일하고요. 교재는 제가 자체 제작한 교재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강사가 자기만의 커리큘럼, 자기만의 교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제가 11년 수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반절은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했었죠. 저는 이제 단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 이름 걸고 정말 제 커리큘럼으로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 제작 교재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전국 단위로 이제 릴리즈가 되는 어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학생들의 표준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평촌학원가에 있었기 때문에 평촌학원가에 오는 아이들, 특히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기 3번 오름 국어를 개원하며 군포에 좀 더 초점을 맞췄겠죠. 그래서 지금 군포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만 꽉꽉 담아서 교재 직접 쓰고 커리큘럼 직접 제작해서 겨울방학 8주 완성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이 8주 완성을 제가 5년 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뭐 거의 3.5시간에 8주 딱 칼같이 끝냅니다. 뭐 한다고 해놓고 수업 뭐 덜 진행되거나 더 진행되거나 절대 없습니다. 저는 휴강도 없고요. 보강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딱딱딱딱딱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한다. 그래서 이 시간표에 관한 강의 계획서는 오름 국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늘 학원 보내시면 우리 아이가 이번 방학 때 뭐 하나, 뭘 배우고 있나 궁금하신데 학원도 바쁘니까 연락하기가 조금 망설여졌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강의 계획서에 다 담았어요. 이번 방학 때 우리 아이가 이 수업을 들어. 그럼 이 수업과 관련된 모든 강의 내용 다 적어서 올려놨고요. 또 이제 월말에는 우리 아이가 수업을 어떻게 들었나, 그리고 뭐 숙제는 잘하고 있었나, 우리 아이가 좀 특별하게 체크해야 될 태도는 없나, 이런 것들도 제가 월말에 가정통신문으로 다 작성해서 배부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오름 국어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수업하는 모든 기간 동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숙련된 노하우를 다 꽉꽉 눌러 담아서 이번에 여기서 개원을 했으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문학개념어는 3개가 있고요. 독해기초는 이제 비문학이라고 해서 글 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기초는 이제 비문학, 독해의 어떤 기본기를 다지는 수업이고, 이 현대문법, 이게 이제 제가 아까부터 굉장히 강조 많이 했던 우리 아이들의 기본기와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은 이 문법 하나, 고1 문학개념어 하나 이렇게 수강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강의와 이 강의. 근데 학원 보내는데 강의 2개 들으면 수강료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학 때는 수강료 한 번에 모든 강의 어떻게 조합해도 다 들을 수 있게끔 오름 패스, 무한 수강이죠. 무한 수강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 설명회를 보시고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무한 수강권으로 이 현대문법과 문학개념어 다 들어도 수강료는 한 번의 수강료로 동일하다. 이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1은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문학 심화라든지 최상위 독해, 고3 정규반 이런 것들은 우리 고1 친구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니까 제가 굳이 이 설명회에서는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1 학생도 있고 고3 학생도 있는 혹은 고1도 있고 고2 학생도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도 오름국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 모든 강의에 대한 계획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매일 2시부터 8시까지는 1대1 질의응답 클리닉이 무한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만 왔다 갔다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걱정되시죠? 저도 걱정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학생이 많으면 제가 오늘 200명씩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많으면 우리 아이를 신경을 써주실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향적인데 질문을 할까? 우리 아이가 이해 못했는데 그냥 가서 앉아만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방학 때 이 아이들 만나서 가르치고 안녕 이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과 제가 내신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쭉 이어서 수능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번 방학 때 이 자리에서 그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제가 그거 10번 말하고 100번 말해야 되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 일을 맡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 수업 잘 듣고 있는지 숙제는 잘하고 있는지 저도 계속 매일 눈으로 감시합니다. 왜냐?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제가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의 이해도, 숙제 검사 엄청 꼼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클리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도록 클리닉 개설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수요일 보면요.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모의고사 클리닉이 있어요.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월에 가면 2주차에 바로 학교에서 수능 모의고사를 봐요. 우리 고1 친구들이. 아직 막 중학교 졸업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친구들이 개학하자마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45문제를 80분 동안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부터 수능 모의고사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딱 10시 땡 하면 시작해서 80분 동안 학생들이 시험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OMR 마킹까지 다 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벌써 한 3번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설 연휴 제외하면 5번 남았죠. 5번 하고 나면은 이제 학교에서 실전 3월 2주차 모의고사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방학 동안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개설이 되어 있으니 많이 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설명회 참석 특전, 참석을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에서 또 이걸 보셨으니까 그렇죠? 댁에서. 그래서 설명회를 이제 이 영상 설명회를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군포고 1학년 좀 더 꿀팁, 군포고 1학년 심층 전략 궁금하실 수 있죠. 왜냐면 저도 영상이다 보니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또 제가 시험지 같은 거는 좀 함부로 공개를 하기가 원래 어려워요. 이게 또 저작권이 학교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오름국어 전화 주셔서 뭐 유선 상담 혹은 방문 상담 예약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채널 오름국어학원 등록해서 채팅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방문 상담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오름국어에서 수강하고 있는 예비 군포고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수강 기간 동안 당연히 전략이라든지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군포고를 가고 싶은 학생이었지 예비 군포고생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군포고생이 됐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다 방출해서 줄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정말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학원을 가면 선생님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면은 올해는 군포고를 담당했지만 내년엔 군포고를 담당 안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과였다 보니까 평촌학원과 메가스터디에서 제 이름 걸고 제가 수업 다 하는 거거든요. 5년 동안. 그래서 저는 군포고를 5년 내리 연속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군포고의 변화, 5년 동안의 군포고의 자료, 모든 거 다 갖고 있어서 사실 아이들이 받아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아직 안 하고 있더라도 설명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좀 더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신청하셔서 또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오름교육, 오름국어학원의 원장 김가경이었고요. 제가 이제 뭐 설명회 같은 것들을 좀 기획을 해서 모셔도 좋지만 사실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공사다망하신데 또 학원에 와서 이거 듣고 가고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른 집 아빠들은 이런 거 다 챙겨주는데 나는 이런 거를 좀 바빠서 못 챙겨줘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MBTI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MBTI 완전 F인 사람이어서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 설명회로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고 이거 들으면 와서 들으시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제가 이제껏 메가스터디에서 설명했던 그대로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딱 이 영상 보시고 그런 마음의 부담 더시고 아 나도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정보 많이 모았다라고 크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창구로 또 이제 신청하셔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시고 좀 더 필요한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군포고 예비 고1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